전문병원 협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또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인 아주편안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정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아주편안병원은 2009년도에 설립된 병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150병상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37병상의 병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3회 연속 알코올 전문병원 지정을 받아서 주로 알코올 중독 질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신과 병원에도 알코올 병동이 있고요. 또 알코올 관련 질환 환자분들이 외래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와 다른 거는 저희는 국가에서 지정한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 병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지정 기준이 있는데요. 그 지정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균 알코올 질환이 전체 입원 환자에서 66%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4명 정도는 알코올 관련된 질환을 치료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알코올 중독 중에서도 경증이 있고 중간 정도가 있고 아주 심각도가 있을 텐데요. 경증보다는 주로 아주 심각도, 대학병원에서도 치료하기 힘든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 질환에 대한 아주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병원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지역사회 복귀인데요. 병원의 입원 치료 단계에서부터 결국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요 현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 전문 병원이 지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시설을 일반 정신과 병원 대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전문 병원 관련된 보상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은 아쉽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전문 병원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정신과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분들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마약 약물 중독이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처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치료 시스템이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물 마약 중독 환자분들이 거의 3분의 1이 계속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치료적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독에 대한 경험이 많은 그런 병원들이 치료 시스템에 들어와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알코올 전문 병원들은 사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이런 약물 마약 중독이나 중독이 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의학적 개념에서 보면 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에 대한 완화나 제거를 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도 개념이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알코올 전문병원 협의회 원장님들이 모여서 국가가 이렇게 힘들고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국가에 기여할 좋은 기회다,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물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전제 조건들이 많이 해결돼야 되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는 알코올 전문 병원이 아니고 이제 중독 전문 병원으로 변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변화를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지정 기준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기준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제 조건만 된다면 저희는 기꺼이 이 마약 약물과의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코올 전문 병원이 9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한 군데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알코올 전문 병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몇 군데 알코올 전문 병원 원장님들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비용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 체계가 너무 떨어져서 경영상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매우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근데 이 약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선 알코올 중독 환자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인력과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현재 전문병원 관련 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데요. 알코올 전문 병원들은 정신과 병원의 특성상 평균 10% 미만인 의료급여 환자들을 보는 타 직역과 달리 평균 40% 정도의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이 전문병원 수가에서는 의료급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알코올 전문 병원의 반납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관련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 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약물 마약이 보통 한 3배 정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약물 마약 중독 환자들 그냥 입원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그냥 다른 알코올 중독이나 환자분들과 이 마약 약물 중독 환자들을 입원 병동에서 같이 치료해 본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어려움은 이 마약 약물 중독 환자분들이 이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흔히 말하면 꼬드겨서 나중에 퇴원한 다음에 술 말고 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또 꼬드겨서 판매책으로 또 악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약물 마약 환자분들은 병동 자체를 따로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행위별 수가 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신과 병원들도 알코올 전문 병원 포함해서 입원 환자는 받을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외래 정도만 진료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외래 치료로 되는 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잘 치료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동 자체를 분류해야 돼서 이 병동 렌트 개념의 시설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요, 국회에 등록한 외부 임의단체가 아니고요, 국회 직원연구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실 밑에 의정연수원에 공식 등록을 해서 국회 내 조직으로 인정받은 연구회입니다. 헌정사상 30번째이고요. 그리고 보건의료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 직원들인 양당의 보좌관들, 비서관들, 입법조사처 직원들과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저희 그런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하면서 주요 의료 현안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이것이 입법 조치가 필요하든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 연구의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 응급 관련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소아 응급 관련 법 개정도 저희 연구회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학회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도 물론 전문가시지만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료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실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원계나 의료계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진료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어떤 이익단체라는 오명이랑 한계치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익성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슈도 선점하고 저희가 많이 캠페인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아이템은 현재 150만 명에 이르는 건강보험 환자 말고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저희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가 차이가 있어서 경영에는 손해가 되는 환자분들이지만 오히려 더 적극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감수하면서 그 어려움을 또 정부 관계자나 국회 여러 가지 시민들과 공유하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지원과 공감대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